문재인 대통령 얘기 좀 해볼까요? 오는 8일부터 인도를 국빈 방문하는데 이 기간 중에 마침 삼성전자의 그 휴대전화 현지 공장이 준공식을 하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참석을 한다. 그래서 아마 이재용 부회장과 이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아마 조우를 하게 될 것 같다. 이런 기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아직 재판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그런데 이렇게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을 대통령이 만나서 격려하고 하는 것이 이게 적절하냐, 뭐 이런 이제 지적들도 있더라고요. 뭐 저는 무리했다고 보진 않아요.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이재용 부회장을 문재인 대통령 공식 석상을 만나서 악수하고 사진 찍고 했다고 해서 무죄야?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 아니, 근데 그동안은 굉장히 삼성을 멀리했잖아요. 그렇죠. 그 정말 부분이에요. 가까이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그렇죠. 존재였잖아요. 네, 굉장히 가까이 하는 부담스러운 어떤 부분인데 왜냐하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묶음으로 지금 엮여 있으니까 그렇죠. 어째 적폐청산이라는 대상이니까. 그런데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인도까지 가서 대통령 인도 국빈 방문하는 와중에 삼성의 공장 준공식에 참석을 하고 거기서 이재용 부회장과 테이프 커팅하고 사실 그냥 이 모습을 연출하겠다. 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청와대 메시지가. 아마도 지금 사실은 일자리 문제나 이런 문제에서 사실 경제적 성과가 좀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실은 너무 기업을 옥죄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재계에 좀 불만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달래고 조금 친기업 쪽으로 방향을 좀 틀 수도 있는 건 아닌가. 더군다나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수보회의에서 하반기에는 기업 방문 많이 할 테니까 일정을 늘려라는 데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뭐 겉으로는 소득주도 성장을 철폐한 건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경제수석을 관료 출신으로 놓고 그 다음날 규제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톤의 비판을 하고 기업 방문을 늘리겠다는 얘기 거기다가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과의 어떤 조우를 만들었다는 그것을 보면 청와대 내부에서 경제정책 기류가 완전히 선회는 아니겠지만 조금 친기업 쪽에 어떤 방향을 조금은 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봐요. 완벽한 변침은 아닐지언정. 이런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을 잘 모르고 공학적으로 보시면 그래요. 일단 그냥 드러난 사실관계만 보면 인도 국빈 방문하시잖아요. 그 일정 누가 정합니까? 대통령이 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초청하는 쪽에서 정하잖아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현지 공장 준공식 이거 이때쯤 문재인 대통령이 국빈 방문할 것 같으니까 거기에 준공식을 맞추자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국빈 방문을 가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기업이 현지 공장을 준공합니다. 안 갑니까? 그럼 가줘야죠 당연히. 이거 이상 뭐 있어요? 그냥 우연이다? 우연이다. 아무 의도도 없다. 그 말씀이십니까? 원래 또 그런 분이고요. 우연의 일치라는 건데 대통령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연의 일치로 뭐가 맞아떨어질지언정 거기서 나오는 시장에 읽히는 메시지들 청와대에서 고려 안 할 리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라는 거는 저는 일정한 의도가 있다고 보는 거죠. 두 분이 역시나 의견이 갈리시는군요. 청와대의 국민연금 인사 개입 논란입니다. 주인공은 장하성 대통령 정책실장인데 이분이 뭐 전화를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누구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제가 좀 타임라인대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입니다. 근데 지금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장이 비어 있죠. 1년째 비어 있다면서요? 그렇죠. 근데 기금운용본부장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 우리나라 국민연금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600조라는 거죠? 600조. 600조로 굴리는 사람이죠. 그렇죠. 외국 뉴욕 월가에 나타나면 월가의 그 유명한 펀드 매니저가 금융사 대표들 다 영접을 나온다는. 대단한 자리예요. 그렇죠. 600조로 굴리니까 얼마나 큰 손이에요. 근데 이제 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인사가 사실은 전 정권에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에 관련해서 홍한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그분이 바로 이 자리예요. 그때 이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최광 이사장이었거든요. 근데 두 사람 사이에 알력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왜? 최광 이사장은 당시에 허태열 비서실장 라인이고 홍한선 본부장은 최경환 의원 당시 의원 라인이고 허태열 비서실장과 최경환 의원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 당시에 엄청난 승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 힘의 이것 때문에 굉장히 알력이 많았다는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홍한선 씨 최순실 라인 아니었어요?
아 그런가요? 어쨌든 최경환 의원이랑 대구고등학교 동문이니까 그래서 그 정도로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 기금운용본부장이라는 게 중요한 자리고 그만큼 정부에서 인사에 개입을 하는 그런 개입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게 이제 감나라 대출을 하는 자리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1년째 공석이 있으니까 공모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공모가 올 아마 2월 달에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공모 절차가 있기 전에 1월 달에 청와대에서 장하성 정책실장이 이분 곽태선 베어링 자산운용 대표한테 전화를 걸어서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 네, 모르는 그쵸? 사이인데 야 명단을 보니까 내가 명단 올라온 거 보면서 당신 정말 괜찮은 것 같아. 학연 지원 어디다 휘둘리지도 않고 완전 전문가니까 제일 잘할 것 같아. 한번 지원해봐.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전화가 갈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국민연금공단에서 너를 굉장히 좋게 보는 것 같더라. 네. 뭐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국민연금공단에서 명단이 올라왔는데 보니까 당신 제일 나은 것 같아. 그 인사수석실에서 실제로 전화가 갔다는 거예요. 이 타이밍이 언제냐면 실제로 국민연금에서 자 이사장 기부운용 본부장 뽑습니다 하고 공문하기 전이죠. 그 미리 전화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면접도 봤대요. 영어 면접으로. 점수도 이 사람이 제일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명 중에서 3명으로 점수가 제일 좋았던 거는 어디 얘기예요? 그 신문에 나온 거예요. 그랬대요. 네. 네. 그랬대요. 네, 그랬대요. 영어로 인터뷰도 했다. 뭐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10명을 자기는 될 줄 알았던 거죠. 될 줄 알았다고 하고 그 사람이 이제 될 줄 알았다는 게 김성주 이사장 전 의원이잖아요. 네. 김성주 이사장이 전화를 해가지고 뭐 내정이라 다름없다. 거의 된 거니까 됐으니까 나 6월달에 외국 출장 가다 같이 가자라고까지 얘기했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2달 동안 아무 연락이 없어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기다렸더니 갑자기 전화해서 탈락했다. 이렇게 얘기가 됐다는 게 이제 곽태선 전 배우님 그러니까 이 얘기가 곽태선 씨가 떨어지고 나서 그렇죠. 열을 받은 상태에서 여기저기 가서 막 네. 얘기를 한 거죠. 중앙일보랑 인터뷰를 해서 하고 막 언론 기자 만나고 해가지고 그렇죠. 다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이래저래 이랬는데 야 얘네들이 인사 개입해가지고 청와대에서 이렇게 낙하선을 어떻게 보면 말을 못할 사정이 만약 됐으면은 아무 네. 소리 안 그렇죠. 했겠죠. 네. 근데 이제 떨어지고 나니까 나름 굉장히 열을 받았나 봐요. 근데 이제 청와대 해명은 뭐냐면 네. 그냥 추천한 거다. 검증 과정에서 병역 문제가 있었다. 왜냐하면 병역, 이 사람이 이민 1.5세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 이중 국적자였는데 90년대 초반에 미국 국적을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국인이 됐잖아요. 그럼 군대 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때 나이가 30살 넘어서 포기해가지고 민병희 훈련 3주를 대체됐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30살이 넘으면 국적을 포기해도 안 가는 거죠. 그건 그때 다른데. 그때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일부러 안 간 게 아니라. 예. 그래서 그 병역 문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검증에 탈락했다는 건데 곽태선 씨는 야 나는 그런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애초부터 내가 그걸 얘기했어. 나 병역 이런데 괜찮겠냐. 그런데 그때는 아무 말도 없다고 갑자기 나를 탈락시키는 거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아드님도. 아들 얘기도 있고 예. 아들 군대 얘기도 있는 거 병역 얘기도 있었죠. 그럼 이제 거꾸로 그럼 그런 기본적인 그런 뭐 병역 문제나 이런 게 사실 기본적인 건데 그런 네. 검증을 하나도 안 하고 정말 순수한 마음에 정말 이렇게 추천을 한 것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거는 사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문재인 정부의 인사 시스템이 예전하고 좀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참여정부하고 유사한데요. 인사수석이죠. 그러니까 인사를 담당하는 쪽하고 검증을 담당하는 쪽하고 분리가 돼 있습니다. 검증은 민정수석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예컨대 이제 이명박 정부 때를 보면 이 인사 추천을 인사수석에서 하고 검증을 민정수석에서 하는 현재와는 달리 인사수석 대신에 인사기획관을 둡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합쳐져요. 그러면서 가면 갈수록 박근혜 정부에서는 오히려 민정수석이 더 그 위쪽에 있고 이 인사 기능이 민정수석 아래로 모여집니다. 그러니까 검증이 안 되죠. 오히려. 예, 그러니까 사실 추천을 하고 검증을 하는 과정들이 쭉쭉 필터링이 돼가면서 단계를 밟아야 되는데 거기선 지금 그래서 아까 이제 김태현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누구 라인이다라는 게 딱 극명하게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나쁘게 말하면 나눠먹기가 되는 거죠. 이쪽은 이쪽 라인, 이쪽은 이쪽 라인 해갖고 나눠먹기가 돼서 이쪽은 이쪽에서 가져가고 이쪽은 저쪽에서 가져가고 그러니까 검증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이번에 이 곽태선 씨 이 일을 보면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인사 쪽에서
이 병역에 관한 검증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적어도 그 검증 업무의 주 파트는 민정수석실이고 거기서 보니까 자 병역이 문제가 있다 해서 걸렀단 말이에요. 지금 병역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청와대에서 좀 쪽에서 취재되는 나오는 얘기죠. 청와대 쪽 얘기고 네. 이제 네. 다른 한쪽에서는 이분이 말하자면은 이 정부의 코드와 맞는 줄 알고 안 치려고 했다가 네. 이게 뭐 얘기를 좀 나눠 보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제 국민연금이 굉장히 이제 앞으로 모든 뭐 주요 기업의 주요 주주인데 뭐 주주총회 가서 발언권도 그렇죠. 가지고 적극적으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얘기를 해보니까 영 이 사람이 이걸 할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우리 코드가 아니구나 해서 이제 한쪽의 해석은 이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코드 인사를 하려다가 우리 코드가 아니네. 그래서 낙마를 시켰다라는 또 그런 그게 지금 의혹의 소리도 윤영석 있더라고요.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주장하는 논리인데요. 네. 좀 부끄러운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이 홍한선, 안 되고. 홍한선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 생각해 보면 심지어 그때는 무슨 짓을 했습니까? 저기 국민연금이 삼성 편들라고 보고서까지 조작하던 시기예요. 그래놓고 이제 와가지고 뭐 코드가 어쩌니 저쩌니 코드는 자기들이 맞췄죠. 이거는 거기서 얘기할 문제가 사실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렇게 얘기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 박근혜 전 정부 때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그건 뭐 두둔하는 그거 비교하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 앵커님 날카로우세요. 뭐 사안을 그냥 통찰력이 정말. 아니 내 똥짤력이 아니라 뭐 일부 보수 신문에서는 그렇게 얘기가 보고 있죠. 있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고 곽태선 씨도 지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장하성이 밀었지만 위에서 탈락 지시 있었다고 들었다라는 얘기. 장하성이 밀었지만 위에서 탈락 지시. 그리고 이제 청와대 관계자 말로 이제 언론에 보도된 게 뭐냐면 연기금의 개혁과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연기금의 개혁이 무엇일까라는 거죠.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추측을 좀 할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근데 저도 아마 청와대 정무라인 쪽에 반대가 있지 않았을까? 제 개인 추측입니다. 근거는 없어요. 이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사실. 근거. 왜 그러냐면 아니, 아까 추측이죠.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반대했을 수도 있어요. 근거는 없어요. 박 전 대통령 시절에 잘못한 건 뭐 그건 뭐 아마 우리가 진실을 다 알고 있으면 뭐 이렇게 토론을 할 이유도 없겠죠.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자유한국당에서는 장하성 실장 물러나라. 장하성 실장 인사 개입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뭐 야당 쪽에서 뭐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장하성 실장을 크게 비난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이 문제에서. 왜냐하면 사실 청와대에서 아무것도 개입 안 하고 그래 니네 알아서 해서 가져와 봐 라고 하는 게 제일 베스트인데 이게 이제 민간 기업이 아니라 어쨌든 정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청와대가 이걸 인사의 개입이라고 해야 되는지 인사의 관여라고 그래야 되는지 좀 단어의 어감의 차이는 있지만 청와대의 영향력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대통령자에서. 그래서 저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민간기관이 아니니까 장하성 정책실장을 추천한 것 가지고 인사개입이니까 물러나라 하는 건 저는 과도한 비판으로 봐요. 그리고 장하성 실장이 다른 후보 중에 누가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장하성 씨가 잘 선택했다고 봅니다. 왜? 이 사람이 어쨌든 거의 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진짜 업계에서는 최고 전문가를 알려진 사람이거든요. 거기다가 장하성 실장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 학연 지원에서 휘둘리지 않을 거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게 해서 저는 잘 선택한 거라고 보고 이 사람이 설사 병역에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완전히 병역법 위반은 아니니까 했으면 저는 잘했을 거라고 봅니다. 최소한 박근혜 전 정부 때 두 본부장보다는 전 잘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김성주 이사장까지 당신 된 거니까 나랑 같이 출장까지 가라고 했던 사람이 2달 동안 아무 적이 없다가 탈락됐다는 거죠. 이게 애초부터 문제를 자기가 자질 신고했던 병역 문제가 나중에 민정수석 검증란에서 걸렸을까? 전 그거보다는 오히려 최근에 국민연금이 연기금이 스튜어십 코드 때문에 이 경영권에 좀 의사결정 과정에 주주로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움직임. 더군다나 재벌 기업과 아울러서 연기금이 어떤 재벌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발언권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움직임들을 한 최근 몇 달간 있지 않았습니까? 그 움직임과 맞물려서 오히려 이 정책실보다는 청와대 정무 라인 쪽에서 과연 이 사람이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뜻대로 움직여 주겠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와서 탈락된 게 아닐까.
라고 저는 여튼 봐요. 뭐 그거의 알 수는 진실은 없죠. 알 수는 우리가 없죠. 예. 사실은 알 수는 없는 거고 우리가 뭐 수사기관도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돌아가면 네. 청와대가 인사 개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핵심은 장하성 대통령 실장이 김성주 이사장에게 전화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사실 핵심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장하성 실장 입장에서는 이러이러한 좋은 사람이 있으니까 전화해서 한번 공모하니까 한번 해보세요라고는 할 수 있죠. 충분히. 근데 그것을 저 국민연금 이사장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지금 이러이러한 사람이 갈 테니 공모에 간다. 예전에 같았으면 청와대에서 그렇게 전화하는 것만으로도 아, 이 사람을 시켜야 되는구나라고 알아서 이제 기는 그런 상황이 정리된 상황이 정리가 되잖아요. 누구를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내려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모라는 건 요식행위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느냐 아니었느냐 그게 사실은 핵심이지 않을까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게 바로 민정수석실에서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된 걸 보면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장하성 실장이 김성주 이사장한테 전화를 했냐 안 했냐 그러니까 했어도 문제는 안 돼요? 예, 했어도 지금 저 민정수석실에서 걸렀잖아요. 뭐가 문제죠? 아니죠. 하는 것만 그러니까 했지만서도 민정수석실에서 후속으로 걸렸었기 걸렀잖아요. 때문에 관계가 없다. 근데 네. 민정수석실에서 했는데 말하자면 이 사람 결격 사유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됐네 뭐 그래가지고 안 쳤어요. 그럼 문제 안 되나요? 그거에 왜 문제죠? 문제 안 추천이 돼요? 돼서 다 통과가 그러니까 되는데. 추천과 개입에 네. 이 종이 한 장 차이인 거예요. 그럼 추천과 개입은 어떻게 구분해야 지금 될까요?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건 기금운용본부장이 상당히 중요한 자리인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년 동안 공석으로 놔두면서 오랫동안 찾았어요. 적격자를 구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앵커께서 뭐 개입과 추천 사이가 백지장 한 장 차이다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찾았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찾다 보니 그거랑 비슷하게 볼 수 있어요. 드루킹이 추천했어요. 오소카 청영사를. 그래서 한번 검토해봐 달라. 이런 얘기가 있다. 그걸 보니까 안 되겠다. 예, 그래서 인사수석실 아예 잘랐잖아요. 민정비서관이 만나봤는데 이거 아닌 것 같다. 예, 그러니까 뭐가 문제예요? 이 변호사님은 이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의 차별성이다. 뭐 정부의 위에서 아무리 차별성이라기보다 그러니까 말을 예. 해도 아니면 아니다. 네. 정말로 이렇게 한 명 딱 찍으면 그냥 바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조직이 아니다. 이 이게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각자의 파트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웃긴 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거는 있어요. 저는 어느 지점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되냐면 청와대에서 뭐 무슨 단순히 덕담 차원이었다 지원을 하라고 한 게 아니라 그거는 저는 잘못된 것 같아요. 그건 아니라고 이제 청와대에서는 그럼 하여튼 다시 정정을 했죠. 전화한 거 하여튼 맞다고.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 좀 뭐라 그럴까 제대로 된 사실 조사라든가 사태 파악 없이 그렇게 나갔던 건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요는 그거죠. 그렇게 해서 하여튼 걸러졌고 정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옛날 같으면 만약에 이게 실제 임명까지 돼가지고 딱 보니까 병역에 문제가 있는데 너네 뭐 무슨 병역 기준 후퇴한 거냐? 아니면 뭐 민정수석실 검증 제대로 한 거냐? 조국 사퇴하라. 통해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그러면은 조국 잘했다. 이 얘기 안 해요. 근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이제 이 변호사님이랑 보는 방향이 좀 시각이 다른 건데 저는 어떤 방향으로 보는 거냐면 앵커가 지적하신 그 전화한 그런 부분들 사실 부적절한 거죠. 그렇지만 저는 그거는 그 정도는 용인해 준다고 보는 사람이고 왜냐하면 대통령제 하에서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청와대가 개입하는 게 현실이다. 그렇다 보면 이 좋은 사람을 추천한 거에 대해서는 그 실제를 보면 좀 용인을 해줘야 된다. 하지만 이 나중에 올렸다가 내리는 과정에 있어서 다른 정치적인 이유가 개입된 거 아니냐 저는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하성 실장의 책임보다는 오히려 저는 드러나진 않았지만 혹시 정무라인 쪽에서 개입이 한다는 저희 추측이 맞다라고 가정 드러날 리는 없겠지만 그 부분에 저는 문제를 삼는 건데 지금 이제 청와대 해명은 뭐냐면 장하성 정책실장이 전화한 건 맞다. 곽태원 씨한테 지원해봐 전화한 건 맞다. 근데 우리가 나중에 검증을 해보니까 문제가 생겼네. 그래서 탈락시킨 거야. 우리 참여정부 아니죠. 문재인 정부 인사 시스템 잘 돌아간 거 이거잖아요. 민정수석 일 잘해서 이겁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맞다고 이제 청와대 발표에서 믿어야죠. 맞다고 하면 그럼 장하성 정책실장 어떻게 해야죠? 그럼 경질해야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잘못된 인사를 전화해가지고 야 지원해봐. 인사수석 전화해서 갈 거야. 내가 밀어줄게. 걱정하지 마. 이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병역의 문제는 잘못된 인사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청와대 설명대로 보면 그러면 장하성 정책실장이 애초에 잘못된 걸 전화한 행위니까 그러면 경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역이나 탈세나 부동산 투기나 이거를 확인하는 그런 기능은 인사수석실이나 이 장하성 실장한테 있지 않아요. 부분이 아닐 수 있다. 그게 그렇죠. 안 되기 때문에 있는 자리가 민정수석실이고요.
그러니까 장하성 실장이 보기에는 이 사람이 기금운용본부장으로서 일을 잘할 것 같다. 그래서 추천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터진 거예요. 여하튼 이번 사건으로 하나는 드러났네요. 이 청와대의 그 민정수석실하고 대통령 정책실 이런 쪽이 아주 분리가 돼서 서로 이렇게 이기적으로 막 의논하지 않고 각자의 일을 한다는 거는 증명이 된 것 같아요. 수보회의 할 때 커피는 서로 타주고 나눠서 마시고 즐겁게 웃더라도 일은 일이죠. 청와대 내에서 뭐 사실은 알력들이라고 하죠. 네. 그거는 뭐 사실은 현 정부나 어느 정부나 있는 거거든요. 뭐 예전에 참여정부 때도 뭐 누구파하고 누구파 알력이 있다. 뭐 그때는 사실은 뭐 연대파, 고대파, 부산파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이명박 정부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뭐 박근혜 정부에서도 뭐 문고리 3인방 중에서 정호성파, 뭐 안봉근파 뭐 어떤 알력 다툼이 있다는 얘기도 있고 지금도 뭐 흘러나온 얘기는 뭐 정책실과 비서실 사이에 약간의 갈등이 있다는 그런 얘기들은 항상 있는 얘기니까요. 그건. 그런 갈등이 없는 건 아닌데 그런 갈등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약간의 유기적이고 화학적인 화합까지 못 간 부분이 있는 건 뭐냐면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 이제 탕평 인사를 실시했거든요. 그 탕평 인사의 결과 들어온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하고는 아직까지 완전한 화학적 융합까지는 안 된 걸로는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삐그덕거리는 것도 아니지만 그리고 아까 뭐 제가 김 변호사님 뭐 이렇게 그 어떤 분석이라든가 여기서 토를 달자는 게 아니라 정무라인은 사실 저는 의심은 안 가는 게 지금 이사장이 김성주 이사장이 정치인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장하성 실장님이 얘기했다고 그냥 기는 그런 또 스타일도 아니거든요. 그냥 그야말로 어디 정말 낙하산 예를 들어 저다. 그럼 저는 기겠죠. 그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김성주 사장은 나름 또 이제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했을 그런 상황 정무의 그거는 저는 아닌. 근데 어쨌든 모르겠어요. 장하성 정책실장이 언제까지 이제 그 자리에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조금 스크래치가 뭐라 그러죠? 좀 약간 위상이 흔들리는 건 저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계속 왜냐하면 얼마 전에 있었던 청와대 경제수석 문제도 그렇고 뭐 청와대 정책실장만 건재했지만 밑에 있는 경제수석 다 관료로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어쨌든 본인이 밀어서 될 줄 알았던 사람이 어쨌든 그것이 제 주장대로 정무 라인이든 아니면 이정현 판사님이나 청와대 말씀처럼 민정 라인이든 어쨌든 낙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 내에서의 장하성 정책실장 위상은 예전과는 저는 같지는 않을 거라고. 더군다나 장하성 정책실장은 사실 안철수 사람 아니었습니까? 현 정부에 사실 지분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근데 그 탕평 인사의 대상은 아니에요. 장하성 실장이요. 아이고 좀 이사가다. 출발이 안철수 왜? 당시에 2018 같이 했었다는 네, 얘기죠. 네. 담자 인프로. 이거는 고마하고요. 끝났네요. 출장 가다 같이 가자라고까지 얘기했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2달 동안 아무 연락이 없어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기다렸더니 갑자기 전화해서 탈락했다. 이렇게 얘기가 됐다는 게 이제 곽태선 전 배우님 그러니까 이 얘기가 곽태선 씨가 떨어지고 나서 그렇죠. 열을 받은 상태에서 여기저기 가서 막 얘기를 한 거죠. 중앙일보랑 인터뷰를 하고 막 언론 기자 만나고 해가지고 그렇죠.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이래저래 이랬는데 야 얘네들이 인사 개입해가지고 청와대에서 이렇게 낙하선을 어떻게 보면 말을 못할 사정이 만약 됐으면은 아무 소리 안 했겠죠. 네. 근데 이제 떨어지고 나니까 나름 굉장히 열을 받았나 봐요. 근데 이제 청와대 해명은 뭐냐면 그냥 추천한 거다. 검증 과정에서 병역 문제가 있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민 1.5세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 이중 국적자였는데 90년대 초반에 미국 국적을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국인이 됐잖아요. 그럼 군대 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때 나이가 30살 넘어서 포기해가지고 민병희 훈련 3주를 대체했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30살이 넘으면 국적을 포기해도 안 가는 거죠. 그건 그때 다른데. 그때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일부러 안 간 게 아니라. 예. 그래서 그 병역 문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검증에 탈락했다는 건데 곽태선 씨는 야 나는 그런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애초부터 내가 그걸 얘기했어. 나 병역 이런데 괜찮겠냐. 그런데 그때는 아무 말도 없다고 갑자기 나를 탈락시키는 거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아드님도. 아들 얘기도 있고. 예. 아들 군대 얘기도 있는 거. 병역 얘기도 있었죠. 그럼 이제 거꾸로 그럼 그런 기본적인 그런 뭐 병역 문제나 이런 게 사실 기본적인 건데 그런 검증을 하나도 안 하고 정말 순수한 마음에 정말 이렇게 추천을 한 것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거는 사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문재인 정부의 인사 시스템이 예전하고 좀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참여정부하고 유사한데요. 인사수석
그러니까 인사를 담당하는 쪽하고 검증을 담당하는 쪽하고 분리가 돼 있습니다. 검증은 민정수석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예컨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얘기 좀 해볼까요? 오는 8일부터 인도를 국빈 방문하는데 이 기간 중에 마침 삼성전자의 그 휴대전화 현지 공장이 준공식을 하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참석을 한다. 그래서 아마 이재용 부회장과 이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아마 조우를 하게 될 것 같다. 이런 기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아직 재판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그런데 이렇게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을 대통령이 만나서 격려하고 하는 것이 이게 적절하냐 뭐 이런 이제 지적들도 있더라고요. 뭐 저는 무리했다고 보진 않아요.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이재용 부회장을 문재인 대통령 공식 석상을 만나서 악수하고 사진 찍고 했다고 해서 무죄야?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 아니 근데 그동안은 굉장히 삼성을 멀리했잖아요. 그렇죠. 그 정말 부분이에요. 가까이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그렇죠. 존재였잖아요. 네, 굉장히 가까이 하는 부담스러운 어떤 부분인데 왜냐하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묶음으로 지금 엮여 있으니까 그렇죠. 적폐청산이나 대상이니까. 그런데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인도까지 가서 대통령 인도 국빈 방문하는 와중에 삼성의 공장 준공식에 참석을 하고 거기서 이재용 부회장과 테이프 커팅하고 사실 그냥 이 모습을 연출하겠다. 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청와대 메시지가. 아마도 지금 사실은 일자리 문제나 이런 문제에서 사실 경제적 성과가 좀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실은 너무 기업을 옥죄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재계에 좀 불만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달래고 조금 친기업적으로 방향을 좀 틀 수도 있는 건 아닌가. 더군다나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수보회의에서 하반기에는 기업 방문 많이 할 테니까 일정을 늘려라는 데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뭐 겉으로는 소득주도 성장을 철폐한 건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경제수석을 관료 출신으로 놓고 그 다음날 규제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톤의 비판을 하고 기업 방문을 늘리겠다는 얘기 거기다가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과의 어떤 조우를 만들었다는 그것을 보면 청와대 내부에서 경제정책 기류가 완전히 선회는 아니겠지만 조금 친기업 쪽에 어떤 방향을 조금은 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봐요. 네, 완벽한 변침은 아닐지언정. 이런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잘 모르고 공학적으로 보시면 그래요. 일단 그냥 드러난 사실관계만 보면 인도 국빈 방문하시잖아요. 그 일정 누가 정합니까? 대통령이 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초청하는 쪽에서 정하잖아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현지 공장 준공식 이거 이때쯤 문재인 대통령이 국빈 방문할 것 같으니까 거기에 준공식을 맞추자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국빈 방문을 가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기업이 현지 공장을 준공합니다. 안 갑니까? 그럼 가줘야죠 당연히. 이거 이상 뭐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연이다. 우연이다. 아무 의도도 없다. 그 말씀이십니다. 원래 또 그런 분이고요. 우연의 일치라는 건데 대통령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연의 일치로 뭐가 맞아떨어질지언정 거기서 나오는 시장에 읽히는 메시지들 청와대에서 고려 안 할 리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라는 거는 저는 일정한 의도가 있다고 보는 거죠. 두 분이 역시나 의견이 갈리시는군요. 청와대의 국민연금 인사 개입 논란입니다. 주인공은 장하성 대통령 정책실장인데 이분이 뭐 전화를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누구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제가 좀 타임라인대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입니다. 근데 지금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장이 비어 있죠. 1년째 비어 있다면서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기금운용본부장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 우리나라 국민연금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600조라는 거죠? 600조. 600조로 굴리는 사람이죠. 그렇죠. 외국 뉴욕 월가에 나타나면 월가의 그 유명한 펀드 매니저가 금융사 대표들 다 영접을 나온다는. 대단한 자리예요. 그렇죠. 600조로 굴리니까 그렇죠. 얼마나 큰 손이에요. 근데 이제 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인사가 사실은 전 정권에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에 관련해서 홍한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그분이 바로 그죠. 이 자리예요. 그때 이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최광 이사장이었거든요. 근데 두 사람 사이에 알력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왜? 최광 이사장은 당시에 허태열 비서실장 라인이고 홍한선 본부장은 최경환 의원 당시 의원 라인이고 허태열 비서실장과 최경환 의원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 당시에? 엄청난 승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 힘의 이것 때문에 굉장히 알력이 많았다는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홍한선 씨 최순실 라인 아니었어요?
아 그런가요? 어쨌든 최경환 의원이랑 대구고등학교 동문이니까 그래서 그 정도로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 기금운용본부장이라는 게 중요한 자리고 그만큼 정부에서 인사에 개입을 하는 그런 개입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게 이제 감나라 대출을 하는 자리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1년째 공석이 있으니까 공모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공모가 올 아마 2월 달에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공모 절차가 있기 전에 1월 달에 청와대에서 장하성 정책실장이 이분 곽태선 베어링 자산운용 대표한테 전화를 걸어서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 네, 모르는 그쵸? 사이인데 야 명단을 보니까 내가 명단 올라온 거 보면서 당신 정말 괜찮은 것 같아. 학연 지원 어디다 휘둘리지도 않고 완전 전문가니까 제일 잘할 것 같아. 한번 지원해봐.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전화가 갈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국민연금공단에서 너를 굉장히 좋게 보는 것 같더라. 네. 뭐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국민연금공단에서 명단이 올라왔는데 보니까 당신 제일 나은 것 같아. 그 인사수석실에서 실제로 전화가 갔다는 거예요. 이 타이밍이 언제냐면 실제로 국민연금에서 자 이사장 기부운용 본부장 뽑습니다 하고 공문하기 전이죠. 그 미리 전화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면접도 봤대요. 영어 면접으로. 점수도 이 사람이 제일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명 중에서 3명으로 점수가 제일 좋았던 거는 어디 얘기예요? 그거 신문에 나온 거예요. 네. 그랬대요. 네. 그랬대요. 네, 그랬대요. 영어로 인터뷰도 했다. 뭐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10명을 자기는 될 줄 알았던 거죠. 될 줄 알았다고 하고 그 사람이 이제 될 줄 알았다는 게 김성주 이사장 전 의원이잖아요. 네. 김성주 이사장이 전화를 해가지고 뭐 내정이라 다름없다. 거기 된 거니까 됐으니까 나 6월달에 외국 네, 이명박 정부 때를 보면 이 인사 추천을 인사수석에서 하고 검증을 민정수석에서 하는 현재와는 달리 인사수석 대신에 인사기획관을 둡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합쳐져요. 그러면서 가면 갈수록 박근혜 정부에서는 오히려 민정수석이 더 그 위쪽에 있고 이 인사 기능이 민정수석 아래로 모여집니다. 그러니까 검증이 안 되죠. 오히려. 예, 그러니까 사실 추천을 하고 검증을 하는 과정들이 쭉쭉 필터링이 돼가면서 단계를 밟아야 되는데 거기선 지금 그래서 아까 이제 김태현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누구 라인이다라는 게 딱 극명하게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나쁘게 말하면 나눠먹기가 되는 거죠. 이쪽은 이쪽 라인, 이쪽은 이쪽 라인 해갖고 나눠먹기가 돼서 이쪽은 이쪽에서 가져가고 이쪽은 저쪽에서 가져가고. 그러니까 검증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이번에 이 곽태선 씨 일을 보면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인사 쪽에서 이 병역에 관한 검증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적어도 그 검증 업무의 주 파트는 민정수석실이고 거기서 보니까 자 병역이 문제가 있다 해서 걸렀단 말이에요. 지금 병역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청와대에서 좀 쪽에서 취재되는 나오는 청와대 쪽 얘기고 네. 이제 네. 다른 한쪽에서는 이분이 말하자면은 이 정부의 코드와 맞는 줄 알고 앉히려고 했다가 이게 뭐 얘기를 좀 나눠 보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제 국민연금이 굉장히 이제 앞으로 모든 뭐 주요 기업의 주요 주주인데 뭐 주주총회 가서 발언권도 그렇죠. 가지고 적극적으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얘기를 해보니까 영 이 사람이 이걸 할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우리 코드가 아니구나 해서 이제 한쪽의 해석은 이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코드 인사를 하려다가 우리 코드가 아니네. 그래서 낙마를 시켰다라는 또 그런 그게 지금 의혹의 눈초리도 윤영석 있더라고요.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주장하는 논리인데요. 좀 부끄